계절은 가을이지만 도서관의 계절은 봄입니다. 4월에 세계 책의 날과 도서관 주간이 있기 때문인데요. 독서도 하고 강연도 듣고 체험도 하고 배우는 즐거움이 가득한 도서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를 자랑하는 춘천시 퇴계동. 30-40년 전 모습은 어땠을까요? 영서 최대 규모의 우시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퇴계동의 발전의 중심이었던 남춘천역과 호반순환로와 함께 춘천시 퇴계동의 발전 역사를 짚어봅니다. 나른하고 입맛도 없는 요즘 제철 맞은 봄나물로 활력 충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인삼과 두릅, 쇠고기 맛이 난다는 눈개승마부터 임금님 수라상에 자주 올랐던 어수리까지 향긋한 봄나물 맛보러 삼척하장으로 떠나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4월 19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명수입니다. 네. 아마 지금 저녁 식사 준비하시거나 저녁 식사 하시면서 강원 365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용석 씨는 네. 식사하실 때 어떤 음식부터 먼저 드시나요? 당연히 밥부터 뜨고요. 그다음에 반찬 먹고 뭐 국물 뜨고 이런 순서로 먹는 것 같은데요. 아마 많은 네. 분들이 용석 씨처럼 밥 먹고 반찬 먹고 이런 순서대로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것 그렇죠. 같은데요. 이 먹는 순서만 살짝 바꿔도요. 체중 조절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순서를 해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요. 식이섬유,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먹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물을 먼저 먹고요. 네. 고기를 먹고 밥을 먹는 건데 어렵지 않죠? 완전 제가 먹던 거랑 반대 순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식이섬유, 단백질, 탄수화물. 줄여서 식, 단, 탄. 네, 이 순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은 습관은 하루빨리 몸에 배이게 하는 게 좋겠죠. 오늘 저녁부터 적용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도 시청자 소통 채널과 함께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카카오톡 앱에 접속해 주시고요.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해 주시고 친구 추가해 주신 후에 여러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시청 소감 등 다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네. 자, 그리고 오늘 월요일은 특별한 미션이 있는 날입니다. 바로 삼행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 정말 완연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네. 일교차는 아직까지 심하지만 뭐 예쁜 꽃도 피고 기온도 좋고.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삼행시 주제는요. 봄에 관련돼 있습니다. 봄이죠? 봄? 스프링. 네. 봄을 영어로 하면 스프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오늘 스프링으로 삼행시 작성해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응모해 주시면요. 저희가 오늘 한 분 뽑아서 가습기 쏘도록 할게요. 네, 오늘 1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 함께 해주시기 네. 위해서 이지은 리포터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봄 기운 가득한 월요일에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면서 보니까요. 정말 주변 색감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뭐 네. 초록초록, 연두연두, 핑크핑크 연두. 봄 기운이 맞아요. 가득해서 오는 길이 정말 즐겁고 기분이 좋았는데 네네. 오늘 강원 365에서도 봄처럼 아주 기분 좋은 소식들 많이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소식 만나볼까요? 네, 먼저 두 분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두 분 혹시 도서관에 자주 가시나요? 이건 안 간지 좀 오래됐지만 책을 빌리러 많이 갔었죠. 네네. 게다가 요즘에는요, 비대면으로 맞아요. 온라인으로 책을 빌려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쵸, 네. 책 잘 안 읽으시는데도 잘 알고 계시네요. 빌렸다고요. 저는 아무래도 책과 친하기 때문에 저도 거의 그래요? 일주일에 한 권씩은 꼭 책을 읽거든요. 오. 그리고 또 저희 강원 365에서 도서관 네. 주간을 맞아서 지난주에 도서관으로 삼행시를 받기도 했었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지금 네. 명세 씨가 얘기하신 것처럼 지난주 도서관 주간에 이어서 또 오늘 23일은 세계 책의 날이기도 한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도서관으로 나들이를 떠나보려고 합니다. 배우는 즐거움이 가득한 곳 도서관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도서관에 가면 독서도 하고 강의도 듣고 전시회도 보고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노래 나 잘하네요. 많은 것들을 저희가 체험할 수 있는데요. 요즘 사실 멀리 여행 떠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도심 속의 쉼터 이 도서관에서 나들이를 즐겨보려고 합니다. 지은이와 함께하는 원주 도서관 나들이 함께 떠나보시죠. 출발! 네, 이곳은 개관한 지 얼마 안 된 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겉에서 봐도 아주 크고 좋아 보입니다. 안은 어떨지 얼른 들어가서 만나볼게요. 원주 도서관 나들이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미리네 도서관인데요. 지난달 문을 연 네 번째 공공도서관입니다. 네, 오늘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인증도 했고요. 손소독도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새로 생긴 도서관이라서 그런지 일단 들어오는 입구부터 분위기가 달라요. 입구도 굉장히 책장으로 예쁘게 꾸며져 있고 여기가 그 자료실인 것 같거든요. 어떤 곳인지 자세한 이야기를 또 들어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진짜 예쁘네요. 도서관이. 좀 특이하죠? 네. 근데 지금 살짝 보니까 네. 여기가 그 도서관의 꽃이라고 하는 자료실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여기가 일반 자료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미리네 도서관은 일반 자료실하고 어린이 자료실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성인들을 위한 자료실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17,000권 정도 이 안에 장서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입실 제한을 많이 두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안 계시지만 도서관 개관하시고 많은 시민들이 많이 오셔서 많이 만족도가 높은 그런 도서관입니다. 이곳이 미리네 도서관 일반 자료실인데요. 도서관이라기보다 세련된 대형 서점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예쁜 북카페 같기도 하고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막 저절로 샘솟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미리네 도서관을 둘러보고 나니까 정말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미리네 도서관이 어떤 곳인지 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미리네 도서관은 지역 거점 도서관으로 공원 내 쾌적한 환경 속에 개방감 있는 복층 구조의 곡선의 디자인서가 배치로 아늑하면서도 개방감 있는 도서관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지식 정보를 교류하고 풍요로운 문화를 누리는 복합 문화 공간과 독서 문화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독서 꿈나무들을 위한 공간인데요. 아이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다양한 도서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분위기가 좀 밝고 또 아늑한 느낌도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책 읽기 참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정말 좋죠. 저도 이런 도서관이 있었으면 책과 조금 더 친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핑계 같지만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네. 네, 아니 이 도서관 1층을 다 구경하고 2층에 올라왔는데 2층 로비 공간도 너무 예쁘게 꾸며져 있네요. 카페처럼 되어 있죠. 네, 여기는 맞아요. 구석구석 안 예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머물고 싶은 그런 곳인데 지금 이 도서관 주관과 함께 또 새로운 사업을 하신다면서요? 네, 저희가 이번에 이제 도서관 스탬프 투어 사업을 처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과 투어를 연계해서 원주 시민들한테 많이 도서관도 홍보도 하고 또 각각의 도서관마다 특색 있는 서비스를 좀 체험해 보시라고 도서관 스탬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원주 도서관 스탬프 투어의 지도인데요. 스탬프 투어에 9가지 미션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 중에 한 가지를 하면 도서관에서 이렇게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원주 도서관 스탬프 투어. 저는 회원증을 발급하고 도장을 받았는데요. 미션을 클리어하고 이번에는 중천 철학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찾아온 도서관이요. 좀 특색 있는 도서관이어서 특별히 안내를 좀 부탁드렸습니다. 모셔볼게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여기가 좀 특별한 도서관이라고 들었어요. 네. 어떤 도서관이에요? 여기 국내 유일한 철학 도서관이에요. 아, 철학 네, 여기 도서관이요? 처음 들어보시죠? 동양 철학자인 와우. 중천 김충년 선생을 기념하면서 지어진 처음 철학 알았네요. 도서관. 그러니까요. 네. 도서관 1층에 마련된 기념관, 김충렬 선생의 유품과 저술도서 등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선생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보물이 이곳에 있습니다. 와. 이곳은 중천재라는 이름이 붙여진 자료실인데요. 선생의 서재를 가득 채웠던 만여 권의 철학 도서들을 만나볼 수 있는 귀한 공간입니다. 직접 쓰신 거예요? 네. 오. 그 이제 중천제에서 뭐라고 쓰셨냐면은 생애 일간 서탑. 그러니까 내 생애는 일간. 자그마한 서탑. 서탑이 이제 책과 걸상이 있는 서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서탑에 살고 있지만 사업 망고 문장. 이건 내 사업은 망고에 남길 문장을 만드는 것이다. 와. 그래서 아주 학자다운, 너무나 그냥 학자답게 솔직하게 당신이 그 뜻을 품고 있는 거를 쓰셔놓고 거기 한 10,000권의 책을 소장하시면서 거기서 책도 쓰시고 또 제자들하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철학도 가르쳐 주시고 또 원주 시민들도 오셔갖고 거기서 같이 또 대화도 나누고 이제 이렇게 중천제에서 지내셨어요. 철학 도서관에 왔으니까 철학책 한 권 읽어봐야죠. 스탬프 투어 미션도 할 겸 한 권 골라봤습니다. 이 책을 골랐어요. 사실 잘 모를 때는
추천 도서를 읽는 게 좋거든요. 좋은 방법이죠. 네. 네, 나와 나와 있더라고요. 이 책이 바로 4월의 추천 도서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골라봤는데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살짝 이렇게 보니까 좀 쉽게 읽히는 책인 것 같아요. 저도 철학과 친해지는 기회를 만들어 볼게요. 중천 철학도서관에서도 미션 클리어. 이제 3번째 도장을 찍으러 갑니다. 지은이와 함께하는 도서관 나들이 원주 시립중앙도서관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도요 도서관 주간을 맞이해서 다양한 전시 행사나 행사들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도서관도 둘러보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난주부터 도서관 주간과 세계 책의 날을 맞아 도서관에서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원주 시립중앙도서관에서도 전시, 강연, 체험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이곳 원주 시립중앙도서관이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에서 규모가 가장 큰 도서관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도서관은 2016년도에 당구동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3계층으로 되어 있고요. 어린이 자료실을 포함해서 종합자료실, 디지털 자료실, 또 3층에 그 향토 지역 작가실하고 다문화 자료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당과 넓은 전시실도 같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요. 원주시의 이제 중앙 도서관이니까 원주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도서관 정책을 같이 진행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을 위로하는 작은 쉼표 하나, 이 제목이 일단 저의 마음을 끄는데요. 너무 예쁜 그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도서관 1층에 마련된 전시실. 이곳에서는 지금 동화책 속 그림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동화책 속의 장면들을 이렇게 전시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책으로 볼 때랑 이렇게 전시된 그림으로 볼 때랑 또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한 장 한 장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그 내용을 상상하니까 너무 귀엽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저렇게 책 속에 있는 그림만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읽는 즐거움에 보는 즐거움까지 느낄 수 있는데요. 도서관에서 즐기는 전시회 참 좋았습니다. 네, 지금 도서관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또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도서관 입구에 들어오면서 이 문구가 제 마음을 딱 울리더라고요. 당신을 위로하는 작은 쉼표 하나 도서관. 아 맞아, 도서관이 이런 곳이었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도서관 주간에 어떤 행사들이 열리고 있나요? 네, 코로나 상황으로 좀 시민들이 많이 우울한 상황이지만 올해도 도서관 주간 행사를 저희 도서관에서 다양하게 준비를 했거든요. 네, 체험 행사는 비대면으로 키트를 먼저 받아가시고 도서관 유튜브나 아니면 줌을 활용해서 집에서 안전하게 가족과 함께 만들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 세계 책의 날인 4월 23일 날 또 작가 강연을 마련해 두었어요. 그리고 독서 모임을 꾸리고 싶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자기만의 책을 출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원주 시립중앙도서관에서도 미션 클리어. 이제 태장도서관 도장만 받으면 도서관 스탬프 투어 완료인데요. 태장도서관에서도 체험형 동화 구연을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로하는 작은 쉼표 하나 도서관. 제가 오늘은 원주에 있는 도서관에서 나들이를 즐겨봤는데요. 정말 시민들에게 마음의 쉼표가 되어주는 곳인 것 같고요. 또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배움의 공간이자 즐거움을 주는 곳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따뜻한 봄날 가족들과 함께 도서관 나들이 한번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네, 지은 씨와 함께하는 원주 도서관 이야기 제대로 만나보고 왔습니다. 책을 읽으시는 건 당연하고요. 강연도 들을 수가 있고 전시회도 관람할 수 있고 도서관 안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참 많네요. 맞습니다. 요즘은 이 도서관이 복합 문화 공간으로 도심 속의 쉼터 같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프로그램들 외에도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원주 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후에 살펴보시고 또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중에서도 도서관 스탬프 투어가 가장 재미있어 보였는데 중요한 건 이 스탬프를 다 받고 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혜택이 있어야죠. 그래야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그렇죠. 하시는데 그래요, 네. 원주 시립도서관 이 스탬프 투어는요. 네. 도서관 4곳에서 미션을 각각 수행을 하고 도장을 다 받으면 일단 완주증이 주어집니다. 완주증. 네, 완주증 수여와 함께 도서관 이용 혜택이 또 여러 가지 제공이 되는데요. 네. 11월까지 스탬프 투어가 계속되니까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날씨가
날씨가 참 좋잖아요. 좋은 봄날 마음의 양식을 쌓으러 가까운 도서관으로 나들이 꼭 한번 떠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삼행시 미션도 가동 중에 있습니다. 오늘 삼행시 주제가 스프링입니다. 스프링. 자, 스프링으로 삼행시 작성해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늘 한 분 뽑아서 가습기 보내드릴게요. 네,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때가 때이니만큼 사실 해외여행보다는 국내 여행 다니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 그중에서도 그 지역의 오래된 맛집을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맞아요. 그 오래된 맛집들 보면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는 그 맛을 유지해 오는 것도 너무너무 신기하고요. 또 요즘처럼 빠르게 변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이렇게 한 자리를 오래 지켜오는 일이 사실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춘천에서 가장 번화한 지역인 이 퇴계동. 지금 아래에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 이 퇴계동의 과거의 모습도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화면에서 함께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춘천의 남동쪽 관문인 퇴계동.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 농공단지가 넓게 자리한 강원 도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동입니다. 경춘선과 호반 순환로가 지나며 춘천의 신도심으로 자리 잡은 퇴계동. 퇴계동의 어제와 오늘을 만나봅니다. 1992년 이제 막 택지 개발이 시작된 춘천시 퇴계동 일대 항공 영상입니다. 지금의 퇴계동과는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 허허벌판 위로 경춘선이 지나가던 마을이었습니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 황량하던 벌판 위에 아파트와 건물들이 지어져 새로운 도시가 됐습니다. 퇴계라는 말 자체가 뒷개울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앞개울도 아니고 뒤로 있는 개울. 그러니까 중심지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개울, 뭐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주 소외됐다는 표현이 좀 거칠긴 하지만 조금 외진 곳, 이런 쪽의 의미로 쓰여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파트 도심 속 휴식 공간인 무릉공원입니다. 퇴계동 한가운데 왜 무릉이라는 이름의 공원이 있을까요? 옛날 퇴계동에는 복숭아 나무가 많았는데요. 꽃이 피는 봄이면 마치 신선들이 살던 무릉도원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접근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무릉이란 말을 썼던데, 그런 곳이 바로 퇴계동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보면 또 사람이 아주 자연 친화적으로 살 수 있는 곳이었었는데 지금은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곳으로 변화된 것도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 같습니다. 현재 세형 리첼 아파트가 우뚝 솟아있는 이곳은 옛날 춘천 우시장이 있던 자리입니다.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곱창이나 제비추리 같은 소고기 특수 부위 맛집이 아직도 영업 중입니다. 옛날에 이제 우시장 있을 때 맛있는 고기들을 잡숴봐가지고 그 추억으로 여기로 오는 것 같아. 옛날에 우시장 때 이 뒤에가 도살장이 있어가지고 간 천엽 싱싱한 거 먹고 고기를 그렇게 맛있게 먹었다고 이제 그렇게 많이들 하시고 오셔. 여기 오시는 분들은. 1993년과 지금의 모습은 확연하게 다른데요. 영서 지역에서 제일 큰 우시장이 있었던 퇴계동. 춘천 8호 광장에 위치하던 우시장이 도시가 발전하고 커지면서 점점 외곽으로 옮겨졌는데요. 퇴계동으로 옮겨온 우시장은 2000년대 중반까지 운영됐습니다. 우시장이 열리는 날이면 퇴계동 일대는 새벽부터 우렁찬 소 울음소리로 가득했는데요. 한번 장이 설 때마다 100여 마리의 소가 거래되는 제법 큰 시장이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안 가는 모습인데요. 그 춘천 고을 변두리에 그 물 밖으로 이제 여러 가지 마을이 형성이 돼 있는데 퇴계 오누이벌 그쪽에는 우시장이라는 게 형성이 돼 가지고 이 모든 상거래가 소나 가축을 파는 상거래가 그 우시장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그 우시장 주변에는 돈 많은 부자들이 많이 살았고
큰 돈을 번 사람들이 옛날에는 많았습니다. 옛날부터 이어져 온 지명의 유래만 알아도 옛날 모습을 기억할 수 있는데요. 움푹 들어간 들이라고 해서 붙여진 우묵들. 1994년 농토에서 택지로 개발되면서 번듯한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그보다 2년 앞선 1992년 퇴계동 우묵들은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 동네였네요. 여기에도 이제 퇴계동에 연못이 큰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연못에 가서 목욕들, 이 퇴계동 애들은 거기서 하고 온이동 사람들은 저 공지천 가서 목욕하고. 그 미리나무 멋있었어요. 미리나무 하도 많아가지고 밤에 지나갈 때 무섭긴 해요. 논밭이 넓게 펼쳐진 이곳은 현재 KBS 방송국 건너편의 옛 모습입니다. 이곳은 1992년 퇴계 11주구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통해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조합을 이루어 농토를 택지로 만들고 도로와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개발하면서 토지를 재분양했습니다.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통해 땅의 형태를 정리하면서 재개발이 가능한 택지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 퇴계동 남춘천역 뒤편의 우묵들은 이렇게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1995년) 우묵들의 일성아파트가 유일한 아파트로 자리잡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먹자골목이 번성하면서 지금의 역세권 지역이 됐습니다. 아파트와 주택단지 옆으로 널찍하게 자리한 이곳은 남춘천 초등학교. 수많은 졸업생들을 배출하며 오랜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1994년 이전 해와 현재 자리에 터를 잡았습니다. 남춘천역 뒤편 우묵들에 위치해 있던 예전 남춘천 국민학교. 시골 농토 한가운데 학교만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전교생이 2천여 명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컸는데요. 주변은 뒤에 요 옆에 다 논이었고요. 요 앞에는 이제 그 가게들, 상가들, 조그만 상가들. 그거예요. 지금 현재 살아있는 거. 그 외에는 뭐 특별하게 없었어요. 그리고 옆에 이제 철로가 다녔으니까, 이제 뭐, 애들은 이제 철길로 다니고 그랬어. 그다음에 다니다가 그 전주에 있는 그런 것도 맞춰보고. 옛날 퇴계동의 추억을 간직한 장난꾸러기들은 어느덧 중년의 신사가 되고 그 세월만큼이나 옛 모습도 지워져 가는데요. 춘천 도심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퇴계 시골의 정취와 추억은 여전히 기억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희 다닐 때 이제 오후반도 있었고, 저희 1학년 또 오후반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오후반이 있었는데, 주로 뭐 농사 자녀들이라 시에 다니고 이제 이쪽 시골이니까는 조금 이제 시에 있는 것보다는 좀 생활이 좀 떨어지죠. 주택가와 아파트 등 현재 퇴계동이 이렇게 형성되기 전까지는 3번에 걸친 택지 개발이 있었습니다. 농사가 주된 업이었던 남춘천역 일대. 이곳에 남춘천 중학교와 현진 아파트, 그린타운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1990년부터 96년까지 퇴계 1, 2지구 택지가 개발됐고요. 1994년부터 98년도까지 퇴계 주공 1단지부터 4단지가 건설되면서 퇴계 3지구가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1994년부터 2001년까지 현재 CGV 영화관 주변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퇴계 4지구가 개발됐습니다. 퇴계동의 발전을 이끈 것은 바로 남춘천역. 서울과 교통을 이어주던 남춘천역이 퇴계동의 발전을 더 가속화시켜줬는데요. 기차 속도만큼이나 퇴계동도 빠른 발전을 이뤘습니다. 남춘천역 주변에 큰 부대가 있었던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남춘천역 입구와 뒤편에는 군부대가 자리 잡고 있어 도시 발전이 쉽진 않았습니다. 도로를 내기 위해 도심 한가운데 위치했던 군부대를 외곽으로 이전시키고 그 위에 퇴계동을 4통8달로 이어주는 호반 순환로가 개통됐습니다.
논밭 사이로 나 있던 좁은 도로가 넓어지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춘천 전체를 이어주는 호반순환로는 중앙고속도로와도 이어지면서 열차와 차량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퇴계동을 더욱 역동적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진짜 맨발로 그 겨울에 들어가서 물고기도 잡고 또 나비 과손 서리 가가지고 서리도 해다 먹고 그때 추억이 옛날 그리운 건 있죠. 동네 친구들과 공지천 앞개울에서 목욕을 하고 우렁찬 소 울음소리가 들리던 춘천시 퇴계동. 하지만 지금은 인구 5만 명을 앞둔 강원 도내의 가장 큰 마을로 성장했는데요. 춘천 시내 중에서 가장 큰 변화를 이룬 퇴계동의 어제와 오늘이었습니다. 네, 인구 5만 명을 바라보고 있는 춘천시 퇴계동. 웬만한 군 지역의 인구보다도 더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그런 곳이 옛날에는 다 논밭만 있는 곳이었고 또 규모가 큰 우시장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 모습이 잘 상상이 안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우시장이 있었던 곳이라 그런지 지금도 이 퇴계동에 가면 소의 특수 부위를 파는 그 식당들이 아주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93년도부터 아파트가 지어지기 시작해서 지금 퇴계동에는 25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과거 저 시절에 그 국민학교를 다니셨던 분들, 지금까지 쭉 사시면서 퇴계동이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쭉 지켜보신 분들에게는요, 지금의 저 아주 변화되고 번화한 모습에 새롭게 좀 감정들을 느끼실 것 같고요. 지금의 바뀐 모습만 접하신 분들에게는요, 퇴계동의 과거의 모습이 더 특별하게 다가올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춘천시 퇴계동의 어제와 오늘 소식 잘 만나봤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8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앱을 통해서 시청 소감 그리고 자유로운 내용들 보내주세요. 네. 자, 더불어서 오늘 삼행시 미션이 있는 날이죠. 삼행시 주제 스프링으로 삼행시까지 작성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오늘 한 분 뽑아서 가습기 보내드릴게요. 네,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은 지금 오늘은 대구로 떠나볼 텐데요. 네네. 요즘은 버려지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예술품을 만드는 재활용 이 공예가 각광을 받고 있죠. 자, 그중에 한 사례로 양말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양말을 만들면서 버려질 수 있는 양말 목을 활용한 공예도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재료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다양한 재료들 중에서 오늘은 신문을 활용해서 예술품을 만드는 신문 공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뭘로 만든 거예요? 이거 신문으로 만든 신문으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내 몫만큼 살았습니다. 신문 가지고 이렇게 오리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 빳빳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래 올라가면 이제 집같이 이제 꼬가지고 이래 꼬가. 이거를 꽂는 것이 이제 이거래, 이거. 또 이렇게 많이 꽂아가지고 만들면 이런 게 한 개가 나온다. 그런 세상 없겠지만은 그래도 사랑하고 웃으며 살고 싶은. 예, 70년대 후반 들어오면서 집이 이제 없어지고 프로틴이 많이 나왔잖아요. 프로틴이 나오니까 이 집공이 한 게 없어져 버린 거다. 전통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있어겠노? 그래서 신문을 꽂아가지고 이거 옛날식으로 해보자 싶어 해보니까 이게 이제 신문을 한번 보고 버리면 쓰레기잖아요. 쓰레기도 처치되고 남보기 그릇도 이제 만들고 하니까 좋고 이래가 한번 해보니까 이렇게 그릇이 되더라고. 되니까 그릇을 만들게 되었어요.
이쁜 대로 옛날 우리 경상도 말로는 봉색이 작곡고선 담을 이제 거럭이지 거럭. 숫자로 치면 한 1000개는 만들었지. 볼락한 사람이 많은데 한 사람 좁으면 그하고 막 여러 사람 보는데 그만 20점씩 내놓으면 경매를 하더라고. 그 어찌 재밌더라고. 그러가 이제 연말 되면 또 이래 만들어가 심심하게 만들어가 경매한테 주고 이래 합니다. 하나 없고 그는 마음에 들지 뭐 이런 게 세상에 한 개 있을게.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이걸 함으로 해서 이런 게 있다 한 걸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지금 우리 70에 인문학이 발전돼가 있어가지고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런 힘을 가지고 자꾸 갈취해가지고 옛날 전통 공예가 살아났으면 싶은 그런 뜻입니다. 민선아 요즘 많이 힘들지? 그래 지금 잘하고 있어. 지금처럼만 더 잘해주길 바래. 강원도민의 365일 강원 365가 함께합니다. 네,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네, 완연한 봄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봄 날씨에 두 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궁금해지네요. 아, 저는 일단 날씨는 너무너무 좋기는 한데 이상하게 네. 요즘 입맛도 없고 기운도 없고 자도 피곤하고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요? 나른하고 입맛 정말 없고요. 네. 뭔가 힘이 쫙쫙 빠지는 것 같고 맞아요. 보양식을 먹어야 될까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값비싼 네. 보양식 좋습니다. 하지만 이 계절에는요, 입맛을 돋워주는데 이것만한 게 없거든요. 그래요? 바로 향긋한 봄나물이죠. 여러분들 향긋한 봄나물 맛보러 삼척 하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바야흐로 봄입니다. 추위도 물러가고 옷차림도 한층 가벼워졌는데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우리의 입은 아직 봄 맛을 보지 못하고 아직 동면 중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이 봄의 맛을 찾아 떠나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가보실까요? 만물이 소생하는 봄, 산과 들에 활짝 핀 봄꽃들이 자연의 생동감을 더해줍니다. 이 봄꽃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게 있으니 바로 봄나물인데요. 겨우내 얼어붙은 땅 속에서도 부지런히 싹을 틔운 봄나물 맛보러 함께 떠나보시죠. 해발 700m 청정고원에 자리한 삼척시 하장면. 요즘 이곳엔 봄 기운 가득 담은 봄나물이 지천입니다. 여기 이 봄 되니까 역시 좀 푸릇푸릇하게 올라오죠? 이거 드룹 같은데, 드룹. 이게 봄이면 드룹이죠, 봄이면 드룹.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드룹 한참 또 캐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거는 눈개승마예요. 이게 드룹이 아니라 예, 눈개승마입니다. 눈개승마. 예, 눈 속에 올라온 데서 눈개승마. 네.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네. 이른 봄 눈을 뚫고 자라 눈개승마라 불리는 이 나물은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나물 중에 하나인데요. 인삼과 두릅, 쇠고기 이렇게 세 가지 맛이 난다 해서 삼나물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눈개승마를 재배하게 되신 이유는 뭐예요? 나무를 이렇게 우리가 재배를 하다 보니까 이 나무리를 많이 찾아요. 사포닌 성분이 있어서 좋다고. 근데 우리가 이제 저희 동네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하게 됐어요. 눈개승마는 맛과 향이 뛰어나 잃어버린 입맛을 돋우는 데 제격인데요. 특히 인삼 못지않게 사포닌이 풍부하고 비타민 등 유익한 성분도 많아 봄나물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힙니다. 이게 눈을 뚫고 나오는 예. 네, 봄나물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럼 이건 보통 언제 수확을 하나요? 예, 3월 말에서 4월 초에 보통 이 기후에 따라 조금씩 틀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딱 마지막이네요. 예, 이제는 끝나는 무렵입니다. 아, 예. 이게 저 오늘 정말 잘 왔네요. 근데 이게 눈개승마가 예. 이게 원래 요 크기가 정상인 거예요? 예, 한 뼘 정도 된 게 정상입니다. 좀 작아 보여서 이게
누구 코에 붙이나 싶어가지고. 예, 요릴 때 먹어야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예, 예. 조금 작아야 더 맛있는 거네요? 예. 그럼 이게 땅에서 난 건데. 예. 그럼 제가 바로 먹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먹기는 그렇고요. 이거는 두릅처럼 데쳐갖고 초고추장에 찍어 먹고 이럽니다. 생거보다는. 예, 예. 그러면은 제가 요거를 예,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데쳐서 예, 초장에 예. 콕 찍어 먹어보고 싶은데 예, 예. 답 좀 해줄 수 있으세요? 예,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예. 그러면은 예, 예. 요거 하나만 맛보기엔 좀 그렇고 혹시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예, 예. 뭐 다른 봄나물 좀 맛보여 줄 만한 거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또 있어요? 예. 눈개승마와 함께 봄철 미각을 깨우는 또 다른 나물이 있으니 임금님도 반했다는 어수리가 바로 그 주인공. 야, 여기도 푸릇푸릇하네요. 네. 봄이에요, 봄. 예, 봄입니다. 야, 근데 어수리도 예. 이름이 굉장히 독특하네요. 예, 이게 임금님 수라상에 올렸던 나물이라 아주 귀한 나물입니다. 이 어수리는 3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수확하는데요. 보통 잎과 줄기는 나물로 먹고요. 뿌리는 약재로 사용할 만큼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귀한 나물입니다. 싱싱한 나물만 봐도 기운이 솟는 것 같죠?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갈 정도로 귀한 나물인데 예, 예. 이게 뭐 얼마나 맛있길래 그래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지금요? 네.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맛이 어떠세요? 엄청 향긋하네요, 이거는. 예. 진짜 향긋해요. 냄새는 잘 안 나는데 입에 들어가니까 진짜 화하면서 향긋한 향이 팍 나네요. 예, 예. 진짜 봄을 맛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맛과 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식이섬유와 비타민C가 풍부해 요즘같이 나른해지는 봄에 먹으면 기운을 북돋아줍니다. 요즘 수확이 한창이라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한데요. 여기까지 왔는데 보고만 있을 순 없죠. 만능 일꾼 전호준 리포터도 일손을 보탭니다. 이 어수리 예. 이 재배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한 15년 됐습니다. 15년? 예. 아니 뭐 다른 것도 많았을 텐데 이 예. 눈개승마 어수리 재배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 고냉지 배추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값 폭락이 너무 심해요. 그래갖고 저희는 또 이걸로 좀 바꿔봤습니다. 그럼 배추 농사에 비해서 확실히 그러면 농사는 좀 쉬우세요? 이것도 뭐 풀도 메고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판매하는 만큼은 그래도 배추 같은 건 아예 못 팔으면 우리가 하나도 없는데 이거는 좀 하면 돈이 되지 않습니까? 풀값은. 예, 그래서 많은 돈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기본 유지가 되니까. 갓 수확한 나물은 포장 작업을 거쳐 소비자들에게 배송되는데요. 건강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 하는 봄. 입소문을 타고 찾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올해 판매량이 어떤가요? 지금 시작이지만 작년에 대비해서 좀 이 소문으로 인해서 조금 물량이 좀 느는 것 같아요. 자, 이 우리 하장의 봄나물 또 사랑해달라고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고냉지라서 해발 한 700이 되는데 좀 나물이 아삭아삭한 면이 있고요. 향이 좋습니다. 역시 삼척 하장의 봄나물이 최고라는 거죠? 네.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눈개승마와 어수리 제대로 한번 즐겨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봄나물 제가 한 상 제대로 좀 대접을 좀 받아보겠는데 열심히 일한 만큼 좀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구수한 어수리 된장국은 물론 갖은 양념을 넣고 조물조물 무쳐낸 어수리 무침과 노릇하게 무쳐낸 어수리전은 별미가 따로 없고요. 눈개승마는 살짝 데쳐 초장에 찍어 먹으면 그만입니다. 이 정도면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죠? 너무 맛있는데요? 맛있으세요? 네, 진짜 맛있어요. 이거 제가 이 방송에 대고 거짓말한다, 또는 사기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야, 고기 맛이 나네요. 예, 쫄깃쫄깃한. 네. 예. 쫄깃쫄깃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확실히 드름 맛이 나요. 예, 그렇습니다. 드름 맛이 나요. 예. 와, 오늘 정말 제대로입니다, 제대로. 네. 사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또 마트 가기도 겁나는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맨날 배달 음식만 시켜 먹었더니 이 인스턴트가 몸에 이렇게 쫙 배어 있었거든요. 오늘 깨끗하게 또 정화시키고 봄의 기운 아주 잔뜩 담아갑니다. 제철에 나는 먹거리는 잘 지은 보약 한 첩에 버금간다고 하죠.
땅에 전기를 듬뿍 받고 자란 향긋한 봄나물로 봄철 입맛도 돋우고 활력 충전 해보세요. 임금님 네. 수라상에도 올랐다던 어수리, 그리고 인삼과 두릅, 쇠고기 맛이 난다는 눈개승맛까지 만나봤는데요. 사실 보니까 저도 봄 기운이 막 샘솟는 그런 기분이에요. 맞아요. 이 화면에서도 보셨다시피 이 나물들은요, 일단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에다가 딱 찍어 먹어도 아하. 맛있고요. 또 네네. 전으로 부쳐 먹어도 좋고 찌개에 넣어도 그만입니다. 먹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맛도 맛이지만요. 이게 봄철에 그 땅속 영양분을 쫙 먹고 자란 것들이기 때문에 영양소들도 엄청납니다. 네. 자, 봄나물 잘 챙겨 드시면서 건강까지도 함께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네네. 자, 오늘 이 시청자 채널을 통해서 들어온 우리 시청자들의 소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은요, 지훈맘님께서 주셨습니다. 네. 퇴계동이 엄청 발전했네요. 춘천이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한 지역이 확실하네요 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인구도 살고 있던 네. 퇴계동을 만나봤는데 저도 네네. 보니까 아마 과거에 살았던 분들은 또 새롭게 느끼시고 또 지금 살고 있는 분들도 와, 이렇게 변했구나라는 걸 맞아요.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 모습 기억하면서 소고기 먹으러 가려고요. 역시나 네. 소고기가 기억 속에 네. 남았던 걸로.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사연 만나볼까요? 자, 이제 삼행시가 이제 삼행시를 도착을 만나봐야겠죠. 했습니다. 자, 운 띄워주실 준비됐죠? 네, 운 띄워드릴게요. 자, 이재현님께서 주셨습니다. 스, 자, 스르륵 문이 열리고 멀리서 봄이 왔어요. 브, 프로그램대로 싹이 트고 여린 잎이 나옵니다. 링. 링크된 꽃처럼 사람도 봄 향기를 피우네요. 오, 아니 이런 삼행시에서 이렇게 봄 향기가 이렇게 나는 것 같죠? 나네요. 아, 기분 좋습니다. 네, 다음 삼행시 바로 만나볼게요. 지훈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운 띄워드릴게요. 스위스만한 아름다운 나라가 있을까요? 아, 예. 프랑스만한 맛난 바게트 빵이 있을까요? 오, 링. 링가엔 뭐죠? 네? 링가엔이요? 링가엔에서 먹었던 링가엔에서. 포도주가 최고 같습니다. 오. 링가엔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이분. 여기에 그래요? 포도주가 맛있다라는 저기 걸 뭐 저희에게 포도 여행을 뭐 품종인가요? 세계 여행을 안 다녀보신 곳이 없나 봐요. 저는 안 가봐서 몰랐는데. 링가엔. 네, 아. 적어놓고 저도 링가엔 다음에 하면 꼭 한번 포도주. 떠나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다음 삼행시 만나볼까요? 네, 영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자, 운 띄워드릴게요. 스트레스 너무 주시는 우리 부장님. 프린터 고장난 게 제 탓인가요? 링. 링거 먹고 눈물 참으며 회사 출근했는데 내 맘도 모르시고 아우 너무 하셨네요 부장님. 아니, 프린터가 고장난 게 아. 왜 영님 탓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영님 탓 네네. 아니죠. 그러니까요. 우리 부장님 너무해요. 너무해요. 네, 그래도 사랑합니다. 예. 예, 그 다음 삼행시 만나볼까요? 자,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님입니다. 네. 스, 자,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아들내미를 혼냈더니 브, 프라이버시 있다고 말대꾸하는 사춘기 아들 링. 링컨 대통령이 될 거라며 그럼 폼 좀 줄이고 공부 좀 하시지 않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된다고. 아, 대단한데요? 이렇게 네. 된다고 하면은 네네네네. 폰 좀 봐도 되죠. 링컨 대통령이 될 건데 장차. 그런가요? 엄마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예, 행복 농사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스포츠 종목 중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는 프로 레슬링입니다. 아, 네. 링 가장자리 로프에서 반동으로 오. 튀어나오는 드롭킥, 드롭킥. 최고예요. 와. 튀어나오면서 한 드롭킥 아세요? 용숙 씨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플 것 같은데요? 드롭킥 맞으면 아플 것 같습니다. 프로 레슬링을 사랑하는 네. 농사꾼님께서 보내주신 아, 삼행시까지 네. 만나봤습니다. 또 삼행시가 있을까요? 자, 동현이 님이 주셨습니다. 네. 지은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네, 운 띄워주세요. 자,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향기로운 프랑스 장인의 향수와 다이아몬드 링을 당신께 선물합니다. 어머, 링을 향수와 이렇게 다이아몬드 링. 링. 그냥 링 아니고 다이아몬드 링. 예, 저도 갖고 싶네요. 아니 스프링으로 이렇게 다양한 삼행시가 나올 줄 몰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두 분은 그냥 말씀만 들어도 기쁘신가 봐요. 다이아몬드 링. 다이아몬드 링. 여자는 반짝반짝한 거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삼행시 모두 만나봤는데요. 오늘 이 당첨이 되셔서 가습기를 받아가실 분은 어떤 분이 될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오늘 누가 당첨이 되셨을까요? 당첨자는 농사꾼.
행복농사꾼님께서 당첨이 되셨습니다. 행복농사꾼님께는 가습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시간 동안 이진 리포터가 함께 해주셨거든요. 오늘 어떠셨나요? 네, 저도 봄 기운 충전 제대로 한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분명 오늘 365와 함께 하시면서 봄 기운을 완전 충전하셨을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또 다음에 또 봄 기운 가득한 기분 좋은 소식들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지난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네, 5030 정책 시행에 따라서 도심부의 주요 도로는요, 시속 50km, 이면 도로는 시속 30km 이하까지 속도 하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강화된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많았지만요. 시범 운영에 들어갔더니 속도의 차이는 크게 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목적지까지 도착 시간이 한 2, 3분 정도가 차이가 났다고 하는데 대신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30%로 확 낮출 수가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요, 3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단속에 들어갑니다.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도 차에서 내렸을 때는 바로 보행자가 된다는 사실까지 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